정약용 6편 제목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은 유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어제까지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죠.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선생은 이 경험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200년 전 선생이 발견한 이 지혜,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유배를 떠날 때 선생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들이 오늘은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의지하던 친구들은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생을 욕하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침의 이슬 같아서 햇빛만 비치면 금세 사라지는구나. 얼마나 쓸쓸한 깨달음입니까? 하지만 선생은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들도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합니다. 친구가 등을 돌리면 그동안의 우정은 뭐였어? 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본론 2. 거리를 지켜야 다치지 않는다. 유배지에서 선생은 관계의 거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선생은 고슴도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한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 다친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따뜻하면서도 안전하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선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도 선이 있어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무례해지고, 너무 멀면 냉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은 친구 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마라. 70%만 보여주고 30%는 간직하라.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마라.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거절하라. 친구를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가끔 그리워할 정도가 좋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함이다. 실제로 선생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몇몇 친구들과는 평생 좋은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본론 3. 상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다고 하자. 그 말이 나를 상처 입히는가? 아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상처를 만든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이 당신은 무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을 주느냐가 상처의 크기를 결정한다. 특히 선생은 남의 평가에 대해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한다. 그 기준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선생은 유배 시절 온갖 욕을 들으셨습니다. 역적, 배신자, 사교도. 하지만 선생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이 선생이 18년의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누군가의 평가에 내 가치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을 권리는 네가 줄 때만 생긴다.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할 수 없다. 본론 4. 먼저 손 내밀지 마라. 선생은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이것도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면 받는 쪽은 부담을 느끼거나 당연하게 여긴다. 둘 다 관계를 해친다. 선생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친구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마라.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하지 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내 조언을 강요하지 마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집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는 서로가 만드는 것이다.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도 원할 때 그때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과 상대가 손 잡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상대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억지로 잡아 끌지 마라. 그냥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본론 5. 진짜 인연은 시간이 증명한다.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선생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몇 사람 남지 않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이 권력을 잃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18년 내내 연락을 이어갔고 선생이 돌아오자 달려왔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증명한다. 좋을 때만 있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이해관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적은 수의 진짜 친구가 많은 수의 가짜 친구보다 낫다. 평생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를 만나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선생은 말년에 몇 안 되는 친구들과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하나가 훨씬 더 소중하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관계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크다. 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친다. 셋, 상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넷, 먼저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다섯, 진짜 인연은 시간이 증명한다. 적은 수의 진짜 관계가 더 소중하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남을 위해 나를 잃지 마라.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선생의 이 지혜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